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농가에 보급해 악취가 진동하고 환경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 제주공항 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2018년에 1인당 도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를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도지사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당내 후보 경선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뺀 뒤 잘 발효시켜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엉터리 퇴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삼다수 수원지 부근에 있는 밭 한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쌓여 있습니다.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겁니다. 희뿌연 가스가 계속 새나오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항상 이런 쓰레기, 음식 쓰레기 냄새가 우리가 냄새를 맡아요. 수원지가 오염이 되면은 지하수가 오염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하수가 오염되면 제주도는 지하수에 먹고 사는데 끝장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발효시킨 뒤 퇴비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숙성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주변의 토양은 이처럼 검게 변했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주변의 또 다른 밭. 발효가 덜 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에서 나온 폐수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3, 4개월 동안 썩히고 좋은 톱밥을 써서 이게 발효시켜야 이게 비료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음식물이 발에 들어오면 바로 톱밥 섞어서 야적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썩는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원인은 제주시 회천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포화됐기 때문. 하루 평균 반입량이 130톤으로 처리 용량 110톤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 동안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중간에 빼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든지 포장을 해서 토대로 이렇게 쌓아놨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못 해버리니까 처리 시설은 제한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크게 늘면서 쓰레기 대란은 물론 환경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해 동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설인 춘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려들 것으로 보여 제주 공항 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올 들어 중국에서는 AI로 8명이 숨졌고 4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만으로 여행 왔던 중국인 관광객이 AI로 숨졌고 홍콩과 베트남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노선을 통해 50여만 명이 입국한 제주국제공항도 중국발 AI를 차단하기 위한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국제선 입국장에 설치된 발열 감지 카메라입니다. 체온이 38도가 넘는 경우 모니터에 붉게 표시되고 감염 여부를 조사받게 됩니다. 국제선 승객들은 에어 샤워기를 통과하면서 전신 소독을 받아야 하고 동식물 탐지견이 투입돼 닭고기와 달걀 등 반입 금지 휴대품목을 가려냅니다. 중국 등 AI 및 구제역 발생 국가를 여행하시는 축산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신고해서 소독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청사 곳곳에는 대형 분무기로 항바이러스제가 살포됐고 전염병에 취약한 어린이 휴게실에는 150도짜리 고온 스팀 소독기도 등장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 해당 항공기, 그다음 그 항공기를 핸들링한 지상조업 장비, 그다음에 탑승객하고 지상조업 인원들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서 오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춘절 연휴에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은 3만여 명.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AI의 차단과 함께 제주 지역은 국제선 검역도 강화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반입이 금지된 가금류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확보한 닭고기와 오리고기 물량으로 다음 달까지 도내 자체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 성수기를 맞아 평소보다 소비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지금까지 다른 지방으로 나가던 계란은 지역에 유통해 주도록 업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종란 생산시설 등이 부족해 닭고기 자급률은 38%, 오리고기는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18년에 1인당 도민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한 2차 산업을 육성하고 외부 자본과 상생하는 방안이 과제로 꼽혔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주요 기업과 경제 관련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도민 대토론회. 현재 19,000달러인 1인당 도민 소득이 2018년엔 3만 달러에 이를 거란 밝은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감귤 생산량 감소를 비롯한 1차 산업 부진에도 급증하는 관광객에 따른 관광 호조세가 고용 개선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거란 예측입니다. 지역 총생산은 지금보다 갑절에 가까운 20조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분석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제주 경제는 이르면은 2019년 늦으면 2021년에 20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선 제주 특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산업 등 제조업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외부 자본 유치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지 기업, 나아가서는 외국 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식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컨텐츠를 육성하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를 적어도 한국의 유명한 화가들은 제주도에 사는 것이 좋고 제주도의 풍광을 그리는 것이 좋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 육성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은 안철수 신당에 참여해 제주에서부터 새정치 실현에 초석을 놓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제2공항 문제 해결, 권역별 균형 발전 프로젝트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가 입 후보 예정자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제주도 농업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선거관리 이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도의원과 교육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는 다음 달 21일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경선을 통해 도지사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벌써부터 도지사 선거 1차 관문인 당내 후보 경선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시도지사 후보를 모두 경선을 통해 선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경택 전 부지사와 김방훈 전 제주시장, 양원찬 재외도민 회장, 우금민 지사의 4파전이 예상됩니다. 경선 방식은 제주도당 당원과 일반 도민 그리고 여론조사를 합산해 후보를 선출합니다. 제주도는 새누리당의 불모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맞다나 국회의원도 한 사람 없고 제주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습니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도 당내 경선을 치릅니다. 고이범 전 도당위원장과 김우남 국회의원, 박희수 도의장 등 3명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은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당원, 일반 제주도민의 여론을 반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두 분의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상향식 공천 원칙에 따라 할 것이고요. 가능한 한 조기에 후보를 공천할 생각입니다. 3월 신당 창당을 선언한 새정치추진위원회도 경선을 치릅니다. 이에 따라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힌 신구범 전 지사와 강상주 전 서귀포 시장의 경선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천심사 원칙 기준이 발표될 것이고요.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선거의 1차 관문인 정당별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20대가 음주 단속을 하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찬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승용차가 음주 단속을 하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이 쫓아가자 전속력으로 중앙선까지 넘고 마주오던 차량에 막히고서야 멈춰섭니다. 차를 몰던 29살 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20km나 주행랑을 친 겁니다. 추격해서 이제 일단 멈춰서 이제 낑겼는데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도망가려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니까 간격이 좀 벌어졌어요. 그 사이로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올 들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벌써 8건. 해마다 4,000명 가까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만 450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숨졌고 지난해에도 380여 건의 사고로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을 경우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은 15배나 높아집니다. 갈등을 하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가 늦어질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사고를 신고하거나 부상자를 후송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 시 이제 사망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다음은 희망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도 교육청 양성원 교육감이 5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시 삼양동 김우진, 김지우 남매가 42,200원, 국제가정문화원에서 14만 원, 제주권역 재활병원 조기호 원장이 20만 원, 서귀포의료원 오경생 원장이 30만 원을 희망나눔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시민팀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가 귀농 귀촌 정착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5년 동안 서귀포시로 이주한 귀농 귀촌 인구는 630가구 1,4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의 20%인 121가구 280여 명이 남원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 귀촌인의 80%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오늘 성명을 내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올레는 송악산은 많은 올레꾼이 땅을 밟아 생기는 압력으로 인한 훼손조차 걱정할 만큼 경관과 역사, 지질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보전이 가져올 미래 가치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가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 자격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이고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입찰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난 19일 계약이 만료됐는데 입찰 공고가 늦어지면서 기존 운영자인 롯데면세점이 3개월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연임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오재윤 사장 임기를 1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오 사장은 삼다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는 등 경영 개선과 공사 발전에 이바지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1년 1월 취임한 오 사장의 연임 임기는 내년 1월까지입니다. 설 연휴 기간 농협 전자금융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농협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새로운 전자금융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화 기기를 통한 현금 입출금과 이체 거래는 이용이 가능하며 카드 관련 정보 유출 피해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됩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성산읍 고성리 1주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8살 홍모 할머니가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28살 정모 씨가 길을 건너던 홍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화물 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690건으로 재작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